살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나요? 부모로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느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의 말이 반복될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이 말을 계기로 아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고 어머니 역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70대 중반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아들을 지원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돈인데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내가 계속 도와줄 순 없어.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이 단호한 태도는 아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고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폭력적이고 도덕적 한계를 넘는 행동이 부모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주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하며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고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반복적인 비난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지만 결국 딸에게 나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딸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싶겠지만 자신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식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고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많은 경우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관계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50대 초반의 한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학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왜 이것도 못해줘? 라는 말에 아버지는 죄책감을 느끼며 더욱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 대화는 딸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갈등이 폭발했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이 지나치게 간섭했음을 깨닫고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제는 너희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라고 말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어머니 역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항상 최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는 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점점 멀어졌고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변화된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과잉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부는 딸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부모의 의견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모는 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우리는 너를 믿어. 네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 변화된 태도 덕분에 딸은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서로 간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비로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등에 끊임없이 관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며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과도한 희생이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항상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을 얻고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만 그 사랑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 대화를 통해 부모님 역시 자신들의 희생이 아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깨달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딸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라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면 자식이라 해서 부모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든 것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이제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해. 이 결단은 어머니에게도 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